안녕하세요. 건강경제학 진행을 맡고 있는 윤홍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우림입니다. 범국민 건강 프로젝트 윤홍일의 건강경제학 17번째 시간입니다. 원장님, 오늘은 어떤 소식이 준비되어 있죠? 네, 지난번에는 저희가 보약에 대한 궁금증, 오해들을 풀어봤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에 대한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사항하고 오해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김재권 원장님, 조희진 과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실 흔히 디스크 하면요, 50대 이상의 중장년층이 많이 생기는 질병이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최근에는요, 주변에 젊은 분들도 디스크로 호소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아무래도 이 잘못된 자세 또 습관 때문이겠죠? 네, 등이 굽은 자세로 그리고 몸통이 틀어져 있는 자세로 공부를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네. 그것이 몸의 불균형을 일으키게 만드는 거고요. 네. 또 우리가 스마트폰 사용할 때 고개를 너무 오래 숙이고 목 이렇게 있잖아요. 빼고 있죠. 네, 그것이 원인이 돼서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대, 30대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네. 더욱 놀라운 것은 네. 10대. 우리 학생들이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해요. 오랜 시간 동안 사실 잘못된 자세로 그렇죠. 앉아서 공부를 하기 때문이겠죠? 너무 안타까운 소식이고요. 네. 네, 20대, 30대는 목 디스크, 그리고 40대 중장년층은 허리 디스크 환자가 많다고 합니다. 네, 이제는 디스크가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사회적으로 쉽게 발병하는 질환이 그렇죠. 됐어요. 우리가 이제 걱정을 해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네. 조희진 과장님으로부터 우리가 디스크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스크는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에 있는 연골 조직입니다. 다른 말로 추간판이라고 하고요. 딱딱한 뼈 사이에서 가해지는 충격을 흡수하는 작용을 합니다. 그럼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는 의학적으로는 경추 추간판 탈출증, 그리고 요추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하겠지요. 네. 그래서 디스크라는 거는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는 이 사이는 연골 조직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신경이, 그러니까 디스크 수액이 터져 나와서 신경을 압박을 하거나 염증 물질을 분비해서 통증을 야기하는 등 여러 증상을 나타냅니다. 네, 디스크는 추간판이 신경을 눌러서 생기는 거, 이렇게 네. 간단하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요즘은 더운 여름철이라서 날씨도 습하기 때문에 관절통도 많은데,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깨도 무겁고 네. 허리도 아프고, 그리고 우리가 몸을 한번 틀 때마다 두두둑 맞아요. 소리가 많이 나시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내가 디스크가 아닌가 걱정을 하게 네. 됩니다. 남일 같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디스크가 오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증상들을 알아볼 건데, 네. 원장님, 그러면 목 디스크가 오면 어떤 증상들을 우리가 앓게 될까요? 네, 일단 디스크는 계속적으로 목이나 허리 쪽에 통증이 있거나 통증이 호전되거나 악화되거나 하면은 디스크에 관련한 진료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디스크가 감각신경을 누르면 저리거나 마비되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디스크가 운동신경을 누르게 되면 근력이 떨어지고 움직임이 불편해질 수가 있습니다. 경추 추간판 탈출증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자면 경추 디스크인데, 대표적으로 목이나 견갑골 부위에 지속되는 통증이 나타날 수가 있고, 목, 어깨, 팔, 손, 손가락 쪽으로 뻗치는 방사통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또 기침을 하거나 복압이 높아질 때, 즉 숨을 참거나 웃거나 아니면 배변을 볼 때, 웃을 때, 몸을 굽히거나 한쪽으로 돌릴 때 심해지는 통증이 나타날 수가 있고, 경부 근육의 경련성 수축이 나타날 수 있으며, 또 팔 쪽의 근력이 약화될 수가 있습니다. 특정한 자세를 취하거나 목을 한쪽으로 돌릴 때 경추 디스크는 통증이 심해지거나 약해지기도 합니다. 경추 디스크를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목을 뒤로 제끼고 고개를 한쪽으로 돌린 다음에 목을 1분에서 2분 정도 눌렀을 때 팔 쪽으로 저린 증상이 나타나면 경추 디스크라고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는 보통 가족분들이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목을 뒤로 제끼고 이렇게 제꼈는데 내가 이거 누를 수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가족분들이 제끼고 눌러주시면 좋을 네. 것 같고요. 그래서 비교적 굉장히 쉬운 방법으로 진단이 가능하네요. 우리가 보통은 팔이 저리냐 안 저리냐, 네. 그리고 등 쪽이 좀 아프냐 안 아프냐, 목만 단순히 아픈 것보다는 맞아요. 그런 증상들이 구별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허리 디스크엔 사실 더 구체적인 증상들이 나타날 것 같은데, 근데 어떤 증상이 있을까요?
네, 허리 디스크 증상으로는 허리나 엉덩이의 통증을 계속적으로 호소하거나 다리까지 저릿저릿하거나 다리가 질질 좀 끌리는 양상이 있다라는 하지 방사통이 동반이 됩니다. 그래서 천장 보고 누웠을 때 양 다리를 쉽게 위로 들어 올리지 못하는 경우도 이제 허리 디스크를 의심해 볼 수 있는데요. 집에서 혼자서 쉽게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 발꿈치로 걷거나 아니면은 발꿈치를 세워서 엄지발가락으로 걸었을 때 통증이 발생되거나 걷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이제 똑바로 누워서 양 엄지발가락을 아래로 내렸을 때 한쪽의 힘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경우에 디스크를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보통 허리가 아픈데 다친 적이 없어요. 네. 그런데 병원에 갔더니 당신 디스크가 터졌어요. 그러면 우리는 겁부터 덜컥 먹죠. 먹게 되고, 그렇게 돼서 우리가 수술을 그냥 수술대에 누워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런 경우 많이 있으실 텐데, 허리 디스크가 터졌다. 이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네, 허리 디스크가 터졌다는 말은 이 모형에서 보는 것처럼 디스크 안에는 이제 젤리 상태와 같은 말랑말랑한 수액이 있어요. 이것이 섬유륜을 뚫고 나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터졌다라는 말의 어감 때문에 이제 환자분들이 말을 들으면은 이거 무슨 어떤 충격이나 사고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닌가라고 보통 쉽게 오해하시기 쉬운데요. 허리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퇴행적인 디스크의 변화가 이제 점진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터지기 일부 직전에 약간 작은 충격이 가해지면서 이제 이렇게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디스크가 터졌다 해도 우리가 이미 오래전부터 허리에는 좀 영향이 있어서 조금 어떤 변화의 조짐이 있었고 그 순간 충격이 온 거네요, 그죠? 네. 아니, 그러면 터졌으니까 빨리 수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을 많이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굉장히 더 겁부터 먹게 되는데 말이죠. 네, 디스크가 터졌다고 해서 바로 다 수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수술을 하는 기준이 있는데요. 일단은 4주에서 6주 정도의 보존적인 치료법, 비수술적인 치료법에도 전혀 통증의 호전이 없는 경우에 수술을 고려해 볼 수 있고요. 통증의 정도가 이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힘든 경우, 그리고 신경학적 증상, 마비 증상이나 저림 등이 점점 진행되는 경우, 그리고 대변, 소변을 보는 것이 어려운 경우, 마지막으로 환자의 체력이 수술을 견딜 수 있는 상태인 경우에 수술을 시행을 합니다. 그러나 디스크를 진단받은 환자분들의 80에서 90%가 보존적인 치료법으로 2개월 안에 보통 많이 낫고요. 그리고 10%에서 15%의 환자가 주사요법이나 물리치료 등 조금 더 적극적인 치료 방법이 필요합니다. 정작 수술이 필요한 환자분들은 3에서 5% 정도 가량 된다고 합니다. 네, 지금 저희가 디스크가 터졌다라는 소리를 병원에 방문하셨을 때 들으시면 두려움이 많으시고 바로 수술을 하는데 네. 4주에서 6주 정도는 안정기간을 맞아요. 거치고 그리고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치료를 받으신 후에 그리고 수술 결정을 해도 늦지 않으십니다. 네. 그리고 일반적인 디스크, 즉 급한 디스크가 터졌다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병원에 가면 수술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어떤 사람들은 디스크는 수술을 해야 된다, 어떤 분들은 디스크를 네. 수술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시는데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렇다면 이 단계를 결정하는, 수술하는 시기를 결정하는 거는 디스크가 병이 진행하는 단계가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김재권 원장님이 그 단계를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디스크는 크게 3가지 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1단계는 디스크 안에 수액이 부풀어 올라서 추간판 외부를 감싸고 있는 섬유륜이 부풀어 오르고 3mm 정도 이동하는 경우가 첫 번째 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단순한 근육통 정도로 오인할 수도 있고 그냥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낫는 경우도 많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수액이 터지거나 혹은 섬유륜을 더 밀고 나가서 추간판이 돌출된 상태를 말합니다. 이 단계까지 가면은 일상생활에서 허리 통증이 심하게 있을 수가 있고 혹은 허리 통증이 없더라도 다리나 무릎 혹은 발가락, 발 쪽에 저림 증상이 같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아예 수액이 터져서 섬유를 뚫고 나가 조직이 떨어져 나가는 상태입니다. 흔히 디스크가 터졌다라고 말하는 단계가 이 세 번째 단계인데요. 이 경우는 허리 쪽에 통증이 심해질 수가 있고 다리 쪽에 저림 증상이 매우 심해지기도 합니다.
더욱 심한 경우는 다리 쪽에 근력이 떨어지거나 혹은 걸을 때 쩔뚝거리는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터지는 단계, 디스크의 단계를 혼자서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전문가의 진단을 받고 MRI나 엑스레이 같은 걸 찍어 본 다음에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는 것이 좋고, 그런 앞서서 말씀드렸던 디스크 수술 적응증이 있으면 바로 수술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렇다면 수술을 한 후에 통증이 말끔하게 없어진다면 완전히 회복된 것으로 보면 될까요? 허리 디스크 치료 직후에 통증이 없어졌다고 해서 디스크가 완전히 나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상생활을 하거나 무리한 운동을 해서 디스크가 재발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디스크가 수술을 한다면 어느 정도 불안전한 상태이기 때문에 디스크를 안정화하고 고착화시켜주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대체적으로 수술 치료 또는 비수술 치료 후에 통증이 안정화되기까지는 최소 한 달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한 달 정도까지는 무리한 운동을 삼갔고, 운동을 하게 된다면 재활 운동 같은 것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달 이후에 통증이 없거나 저린 증상이 없게 된다면 그 후에는 무리한 운동부터 시작하기보다는 걷는 운동 같은 것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지금은 수술 후에 통증이 사라졌을 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고려해야 되는지 설명을 주셨는데, 제가 맞아요. 생각할 때 거꾸로 수술을 했는데 통증이 사라지지 않았고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보통은 이제 이렇게 되면 병원들을 전전하시게 되거든요. 그래요. 그리고 큰 병원을 찾으시게 되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수술을 했는데 통증이 사라지지 않았다. 그럼 원장님 재수술을 하나요? 네, 대부분 수술을 하고 나서도 통증이 남아있는 경우는 디스크를 오래 앓았거나 디스크나 협착증이 같이 있거나 혹은 디스크가 두 군데, 세 군데, 여러 군데 있는 경우에 이렇게 수술 후에도 통증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오랫동안 신경이 눌려 있었기 때문에 신경이 회복되는 데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바로 통증이 남아있다고 해서 실망하실 필요는 없고 최소 1개월 정도는 기다려 보시는 것이 필요하고 길게는 6개월에서 1년까지 가기도 합니다. 때문에 담당 의사의 치료 지침을 잘 따라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긴 시간이네요. 6개월이면 짧은 그러니까요. 시간은 아니네요. 어쨌든 허리 아프지 말아야 네. 합니다. 처음부터 아예 다치지를 말으셔야 된다. 그러니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앞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서 터지기 일보 직전의 상태에 다다랐을 때 이 작은 충격만 받고 디스크가 터져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목 디스크와 허리 디스크, 그러니까 이런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은 왜 생기는 거죠? 네, 아까 전에 터지기 직전의 상태에 다다르게 되는 과정은 크게 두 가지, 정상적인 노화와 반복적인 외상이 있습니다.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에는 디스크의 88%가 수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노화 과정을 거쳐서 50대 정도 이르게 되면은 수분의 70% 내지는 75% 정도로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분은 감소하고 콜라겐이 늘면서 탄력이 떨어지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뼈와 뼈 사이의 충격을 흡수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되죠. 그리고 또 반복적인 외상은 이제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아니면 반복해서 통증이 생기는 경우에 허리에 무리가 지속적으로 가해지면서 추간판에도 역시 무리가 가해져서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사실 허리 디스크로 통증이 심해지면 일상생활이 힘들 뿐만 아니라 사실 생업에도 많은 지장을 주잖아요. 따라서 허리 통증은 참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요. 또 적극적인 치료와 또 관리가 필요한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디스크를 사실 한의학적 치료로 고칠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도 많으세요. 왜 양방학적으로 가면 수술을 왠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사실 크거든요. 네, 지금은 비술전 요법이 많이 중요시되면서 네. 우리가 우리 몸에 있는 구조물을 잘라내거나 없애지 않고 네. 그대로 유지하면서 허리를 치료하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지금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수술이 없이 허리 디스크 진행 단계별로 또 한방 치료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허리 디스크 초기 단계에는 무리하게 운동하지 않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그 몸 상태에 맞는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치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더 증상이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에 내원하시는 경우 침 치료와 한약 치료를 하게 됩니다. 침 치료를 통해서 경직된 근육을 부드럽게 완화시키고 인대와 근육을 강화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병원에 내원하시게 되는 환자분들의 대부분이 허리 디스크 중기 상태에서 내원을 하시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침 치료 외에도 약침 치료, 추나 치료, 한약 치료 등 보다 적극적인 치료 방법이 필요하게 돼 있는데요. 약침 치료는 한약재에서 추출한 성분, 약침액을 경혈자리에 주입하는 치료법입니다. 이를 통해서 디스크 염증 상태를 가라앉히고 통증을 완화시키는 것과 동시에 허리 근육을 이제 강화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추나요법은 이제 체내 불균형을 바로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디스크가 발생하는 게 노화 외에도 반복적인 외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세가 삐뚤어지고 이제 내가 행하는 일상적인 행동 자체가 이제 몸에 부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추나요법을 통해서 교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한약 치료를 통해서 몸의 상태를 튼튼하게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디스크의 말기 단계에서도 한약이나 침치료, 약침치료, 봉독 약침치료 중 다양한 치료법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각 단계별로 환자 상태에 적합한 운동을 의사 또는 한의사와 상담해서 일상생활에 시행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세도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치료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예방법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럼요. 그래서 우리 디스크가 오지 않게 하는 자세 그리고 네. 행동, 그래서 디스크가 오지 않게 하는 그런 자세나 행동에 대해서 원장님 설명을 좀 해주시죠. 디스크는 노화나 허리를 많이 쓰는 것으로도 많이 발생하는데 그 이외에도 잘못된 자세나 약한 허리 근육, 흡연, 비만 등이 디스크의 발생 위험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허리 근육은 척추를 주변에서 감싸주고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허리 근육이 약하게 되면 조금만 허리를 움직이거나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할 때 디스크가 안정화되지 못하고 디스크가 더 튀어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자세는 그 자체만으로 디스크나 척추 근육, 인대 등에 스트레스를 많이 주게 되고 이로 인해서 디스크가 튀어나올 확률이 더 높습니다. 흡연을 하게 되면 디스크 주변의 국소 혈관들이 수축되게 되고 이로 인해서 디스크의 순환이 안 좋아지면서 역시 디스크가 나올 확률이 높아지게 되고 비만은 그 자체로 허리에 부담을 주게 되어서 스트레스를 주게 되고 디스크를 압박하게 되고 디스크가 나오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네, 흡연은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백해무익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방에도 좋지만 또 네. 궁금한 것이 맞죠. 아플 때 치료에 도움이 되는 운동법이나 체조법을 또 우리 김재고 원장님 설명해 주신다고 하네요. 네, 일단 목 디스크 같은 경우는 자세를 바르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우리가 컴퓨터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목이 앞으로 나가게 되고 일자목이나 거북목을 만들게 됩니다. 이는 목 디스크의 전조 증상으로 이것이 더 심해지면 팔이 저리거나 목이나 어깨가 심하게 아프게 될 수가 있고요. 허리 또한 허리를 굽히거나 많이 앉아있는 자세가 허리 디스크에는 안 좋습니다. 때문에 앉아있을 때는 등받이에 허리를 딱 붙이고 엉덩이를 끝까지 집어넣고 앉으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다리는 95도 정도, 고관절을 95도 정도로 꺾은 다음에 앉으시는 게 좋습니다. 오래 앉아 계시는 것은 허리 디스크에 많이 안 좋습니다. 또한 운동을 할 때는 골프나 승마 혹은 수영 같은 운동들이 요추 전만을 유지하는 운동으로 허리 디스크에 좋은 운동들입니다. 하지만 라켓볼이나 테니스 같은 운동은 요추나 흉추 등을 구부리고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디스크에 좋지 않은 운동입니다. 이 외에도 디스크에 사용할 수 있는 운동들이 꽤 있는데요. 윌리엄씨 운동이나 맥켄지씨 운동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윌리엄씨 운동은 허리를 굴곡하여서 엉덩이 근육을 신전시키고 허리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입니다. 복근을 강화시키는 효능도 있는데 이 또한 디스크에 좋은 도움이 되고요. 맥켄지씨 운동은 허리를 신전시키는 운동으로 허리 디스크 증상이 나타났을 때 허리를 숙이면 다리가 저리거나 허리 통증이 생기게 되는데 허리를 숙이지 말고 뒤로 제끼는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많은 운동들이 있는데 이와 같은 운동들은 전문가와 상담을 해서 하는 것이 좋고 자기 스스로 판단해서 굴곡이나 신전을 했을 때 디스크가 더 심해지거나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문에 운동을 잘 아시는 분과 상담하고 이후에 운동을 실시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사실 방금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허리와 또 엉덩이를 의자 뒤에 딱 붙이고 또 의자는 그렇죠. 의자 앉았을 때 다리는 95도 각도라고 말씀하셨나요? 본인이 그렇게 딱 하고 계시네요. 괜히 저도 자세를 막 더 바로 잡게 돼요. 아니 근데 김우림 아나운서는 원래 방송 많이 하셔서 자세가 항상 좋아요. 아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시니까 훈훈하고 좋네요. 네, 다음 질문 드릴게요. 네, 디스크에 사실 좋은 지금 운동과 체조 자세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우리 먹는 걸로도 충분히 또 치료가 가능할 것 같거든요. 음식이나 차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디스크에 좋은 한방차로는 대표적으로 두충차, 오가피차, 구기자차 등이 있습니다. 두충, 오가피, 구기자는 뼈와 근육을 튼튼하게 하고 허리, 무릎을 보충해주는 가장 대표적인 약재입니다. 그래서 이 약재들을 이제 물에 넣고 약한 불에 은근하게 끓여서 차처럼 드시면은 디스크를 예방하는데 그리고 허리를 강화시키는데 목을 강화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릴 차는 모가차입니다. 모가는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고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모가청이나 모가를 끓여서 꿀에 타서 드시면 그 은은한 향만으로도 몸이 이완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리는 방법은 이제 우유를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우유를 활용하는 두 번째 방법은 마늘을 첨가해서 드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유황이란 성분이 있어서 이제 디스크 염증을 완화시켜주고 아호엔느라는 성분은 디스크 발생 부위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서 통증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추가 있습니다. 부추는 허리, 무릎을 강화시켜주는 대표적인 약재로 이제 몸이 허할 때도 많이들 먹는 음식입니다. 사실 우유에다가 식초를 넣어가지고 어릴 때 이렇게 두부 만든다고 하죠. 아, 그런 기억이 있네요. 네, 그런 기억이 있어서 굉장히 약간 낯익었었는데 우유와 마늘은 굉장히 생소하네요, 그죠? 네, 별로 맛 없어요. 원래 이제 양약 고구라는 말이 있듯이 이제 좋은 약이 제 입에 쓴 법이죠. 네. 누가 의사인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참 이렇게 좋은 방법들을 알려주셨는데 사실 누구한테나 찾아올 수 있는 디스크지만 오늘 알려주신 이런 방법들만 잘 활용한다면 그렇죠. 네, 디스크는 언제든지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조기 치료가 중요할 것 같고요. 오늘 두 분 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신 증상들을 잘 기억했다가 네. 내가 디스크인지 아닌지 잘 검진하시고 그리고 병원 가셔서 검진하신 다음에 바른 네. 자세 그리고 운동을 통해서 건강한 허리를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좋은 시청자 여러분 건강하게 지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